여러분 생애 주기에 맞춘 맞춤형 세테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WM 스타 자문단 이호용 세무사, 고경남 세무사,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케비TV. 세무사님, 근데 세테크를 생애 주기별로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보통 절세라고 하면 남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걸 생애 주기별로 쪼개놓고 보면 이게 바로 내일이었구나 이렇게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0, 30대의 세테크 키워드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 30대의 세테크 키워드는 뭔가요? 1년 농사, 연말정산입니다. 20대, 30대가 필수로 세테크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고, 두 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240만 원을 저축했을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시중금리 은행 이자율보다 높고 청약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의 초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IRP 이렇게 있거든요. 연금계좌는 단독으로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IRP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와 합쳐서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5살은 넘어야지 탈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55세 금방 됩니다. 지금 미리미리 꼭 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종류를 달리해서 쓰시는 경우 공제를 다르게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국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혹시 코로나로 인한 세제 혜택 추가적으로 뭐 없을까요? 네, 그럼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액에 대해서 80%까지 공제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스타 자문단만의 팁이 혹시 또 있을까요? 연말정산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한번 들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세금 환급받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0대, 40대에 맞는 맞춤형 세테크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경남 세무사님. 네. 30, 40대에 맞는 절세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주택 4989입니다. 맞나?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살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네. 팔 때 이 단계별로 알려주시네요. 취득세 이 단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취득세는 보통 주택을 구입하실 때 법무사분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꼭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을 하면 취득세의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유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유세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잔금이라고 6월 1일입니다. 재산세가 6월 1일 날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집을 파는 매도자는 6월 1일 날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양도 단계에도 무슨 세테크 될 만한 게 있을까요?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팔게 되면 9억 원 이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스타 자문단으로서 조금 더 핵꿀팁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 두 얼굴의 오피스텔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면 주택이 되고 사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이 아닌 게 됩니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날려버리면 큰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 60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키워드는 상속증여세, 남일인 줄 알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에서는 10억 원,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분 재산에서는 5억 원을 일단 공제를 해주고요. 또 증여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 10년에 6억 원,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 원 이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상속세나 증여세 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상속 재산 배분을 잘해야 된다. 사례로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주고 먼저 돌아가셨다. 이러면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을 배분할 때 그냥 어머니 앞으로 다 해뒀다 이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5억 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재산 배분에 관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 때문에 9천만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11억이라고 했을 때 아까 10억 공제가 적용되면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5천만 원씩 미리 증여를 해줬다면 증여 공제 범위 내기 때문에 증여세 없고요. 나중에 상속 재산이 11억이 아니라 10억이 됐기 때문에 상속세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증여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무사님 이런 내용을 제가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고경남 세무사가 네. 그 여의도 5번 출구 절세 맛집에서 이 비법을 설명을 쭉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영상을 부모님이 보시게 한다 그러면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쉽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양도세가 줄어든다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 경우에 공시가격으로 물려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시세가 2억인데 1억 원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1억에 물려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2억에 팔 때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가격을 2억 원으로 신고를 해두면 상속세는 어차피 없고요. 양도세 낼 때 매매 차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도세 2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케비TV 절세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중에서 절세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희 KB 부자 본색에서는 계속 유용한 절세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케비TV